안녕하세요. 제이디어 플라워 스튜디오의 플로리스트 전주원입니다. 현재 강남구 도곡동에서 수강생님들을 가르치는 플라워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타링에서는 꽃사슴 튜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타링을 통해서 수많은 수강생님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로 집콕을 하고 계시는 수강생님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자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받아보신 키트로는 소국을 이용한 센터피스를 만들어 보시게 될 텐데요. 센터피스란 테이블 센터에 올리는 아트피스로 작은 센터피스 하나로도 공간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트 속에 들어있는 소국을 이용해서 오늘 센터피스를 만들어 볼 텐데, 소국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피는 꽃이지만 가을에 가장 예쁜 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소국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나 횡단보도 하단에서도 보실 수 있는 꽃입니다. 아무래도 생명력이 강한 꽃이다 보니 식물을 잘 못 키우시는 식물 키우기 입문자 분들도 쉽게 키워보실 수 있는 꽃인데요. 소국은 크게 소국, 중국, 대국 이렇게 꽃의 얼굴 크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용할 소국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지름이 5cm 이하인 꽃으로 소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제 키트를 열어 여러 종류의 소국을 설명해 드리고 센터피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용하게 될 키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트 준비물이 들어있는 박스 속에 하얀색 화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포트 혹은 센터피스 화기라고도 부르겠습니다. 포트를 오늘 센터피스 다 만드시고 1, 2주 후 시들어 버리게 되실 시 밑에 구멍을 뚫어 화분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 화기라는 거 잊지 말고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플로럴 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오아시스 폼이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오아시스는 이 플로럴 폼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의 명칭으로 오아시스 폼 혹은 플로럴 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수업 중 플로럴 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플로럴 폼 같은 경우에는 센터피스를 만들 때 꽃을 꽂고 디자인 구도에 맞게 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 하나입니다. 키트 바닥 부분에 보시게 되면 원예용 가위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날카롭기도 하고요. 실제로 웬만한 두께의 나무까지도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가위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을 꽃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총 2겹의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추운 날씨를 대비해서 꽃을 한번 감싸줄 거고요. 두 번째 포장지로는 이렇게 땅에 닿아도 얼굴이 다치지 않도록 포장되어 받아보실 텐데요. 꽃 같은 경우 배송 중에도 물 내리거나 시들지 말라고 플로럴 폼에 꽂혀서 배송되어집니다. 꽃을 꺼내신 다음에 꽂혀진 플로럴 폼은 재사용하시지 마시고요. 꽃을 뽑아내신 후에 플로럴 폼에 남아있는 물기는 전부 제거를 하신 후 일반 쓰레기로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용될 소국 중 가장 진한 색의 장미 소국, 많이들 귀여워라 하시는 그린색 폼폼 소국, 그리고 연 핑크빛의 귀여운 소국까지 이렇게 3가지의 소국을 받아보실 거고요. 그 외에는 레몬트리라고 불리는 소재, 비염에 좋다고 많이 알려진 유칼립투스, 총 5가지의 소재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키트 속 이 준비물들로 예쁜 센터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세팅을 하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플로럴 폼을 물에 적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럴 폼을 물에 담그실 때는 깊은 통 혹은 넓은 통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폼을 천천히 담그신 후 속까지 물이 전부 흡수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실 겁니다. 급하다고 푹 눌러주시게 되면은 겉에 물 코팅이 되면서 안쪽에는 물이 하나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니까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로럴 폼이 물에 전부 다 들어갔다면은 잘 꺼내서 면이 깎인 비교적 둥근 면이 위를 향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피스 화기 플라스틱 포트에 넣어주시면 센터피스 꽂을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플로럴 폼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인위적으로 꾹 눌러 물을 먹이시게 되면
겉은 전부 젖어 있어 보이지만 겉은 이렇게 물 코팅이 되어 있지만 속에는 물이 흡수되지 않은 상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꽃이 꽂혀지게 된다면 꽃이 물을 먹지 못하고 빨리 시들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순서대로 예쁜 꽃들과 소재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꽃들을 꽂기 전에 저희는 먼저 레몬트리 소재를 사용해서 플로럴 폼을 전체적으로 가려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소재나 꽃을 자르실 때는 항상 사선이 될 수 있도록 잘라주세요.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는 꽃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구멍을 비교적 넓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빡빡한 플로럴 폼에 쉽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레몬트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플로럴 폼을 가려주게 되는데 위에를 가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통과 플로럴 폼의 경계를 가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센터피스를 디자인하실 때 다소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재와 화기의 높이는 1:1 비율로 꽂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짧게 잘라주시게 되면 소재를 낭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길게 잘라서 필요한 만큼 다시 길이감을 조정하실 수 있도록 잘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트리도 그렇고 다른 꽃들을 잘라서 꽂아주실 때는 사선 자르기만큼 중요한 게 넣어주는 깊이인데요. 깊이로 넣으실 때는 조금만 꽂아주시게 되면 다른 꽃을 넣을 때나 다른 꽃을 이동시킬 때 쉽게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넣어주시는 깊이는 내 손의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 가량 다소 깊게 넣어주시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랫부분을 예쁘게 꼼꼼히 가렸다면 천천히 윗부분도 봉긋한 동산처럼 소재를 이용해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몬트리를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가려주었다면 다음에는 가장 큰 꽃이죠. 장미 소국을 사용해서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소국도 똑같이 사선 자르기 해주실 거고요. 레몬트리도 마찬가지지만 소국 같은 경우에는 꽃 밑으로 꽃잎이 많이 있습니다. 이 꽃잎이 플로럴 폼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꽂는 부분인 한 마디 그리고 한 마디 반 위까지 이파리를 전부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미 소국을 레몬트리 사이사이 내가 넣고 싶은 곳에 꽂으시게 될 텐데요. 처음부터 너무 길게, 너무 높게 꽂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위로만 높고 옆에는 휑한 디자인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르실 때 조금 더 편하시게끔 하실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꽃은 얼굴 밑에서 5cm 내외로 잘라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예쁜 디자인으로 꽂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센터피스를 보시게 되면 꽃을 뭉텅이로 위에만 꽂는 게 아니고 위에도 그리고 옆부분에도 꽂아주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퍼질 수 있도록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을 꽂으실 때 너무 윗부분, 꽃 얼굴 바로 목 부분을 잡고 넣어주시게 되면 약한 부분에서 꽃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랫부분을 잡고 천천히 폼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윗부분뿐만이 아닌 옆부분도 신경 써서 꽃을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을 레몬트리보다 낮게 꽂게 되면 이파리에 가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너무 짧게 잘랐다 싶은 꽃은 윗부분이 아닌 비교적 짧게 들어가는 옆부분에다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말고 사선 자르기 꼭꼭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장미 소국 여분을 남겨둔 상태로 이제 귀여운 그린 폼폼 소국을 사용해 볼 텐데요. 그린 폼폼 소국 같은 경우 귀엽다고 얼굴 면을 만지시게 되면 꽃잎이 팡팡 터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꽃 얼굴은 만지지 말아주세요. 포인트로 사용될 그린 소국 같은 경우에는 장미 소국 사이사이 너무 낮지 않도록 조금씩 보이도록 이것 또한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미 소국과 그린 폼폼 소국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꽃으로 꾸며줬다면 준비되는 핑크색 소국도 사이사이에 포인트를 주시면 더 화사한 센터피스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꽃 키트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봉오리도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소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명력이 아주 강한 꽃이다 보니 플로럴 폼에 꽂아 놓으시면 영양분 혹은 물을 먹고서는 활짝 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봉오리도 버리지 마시고 사이사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처음에 배웠던 부분을 까먹으실 수 있어요. 꽃은 항상 꽂히는 부분의 잎을 제거하시고 한 마디 이상 꽂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꽃이 다 꽂혔다면 마무리로 유칼립투스 포인트를 넣어줄 겁니다. 유칼립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맨 윗 끝선 아주 작은 이파리들이 먼저 시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물에 담가 놓는다고 해도 사실 물의 힘으로만 살아나기는 어려워요. 만약 시들었다면 맨 끝선은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유칼립투스 또한 줄기 밑 꽂히는 부분에는 이파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요. 꽃 사이사이를 벌려 포인트로 넣어줄 때 꽃이 꺾이거나 다른 꽃과 소재가 빨려 나오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유칼립투스를 사용해서 조금 더 동그란 모양으로 사이사이 마무리를 한 후에도 혹시라도 빈 공간이 보이시거나 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는 장미 소국을 사용해서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을 소국들을 이용해서 미니 센터피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센터피스를 오래 보실 수 있는 급수 방법은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종이컵 1컵 분량의 물을 꽃 위가 아닌 플로럴 폼 혹은 포트 안에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플로럴 폼에 물을 먹였듯 플로럴 폼이 천천히 물을 머금어서 꽃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꿀팁 하나 드리자면 플로럴 폼에 꽂힌 절화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고요. 비교적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시면 더 오래 예쁜 가을 센터피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보신 센터피스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만들어 보신 센터피스들 많이 궁금하니까요. 타링에 포토 리뷰 달아주시면 포인트도 받아가시고 제가 댓글도 찾아가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안전히 건강하시고요. 저는 타링에서 꽃사슴 튜터로 또 즐거운 플라워 클래스 잔뜩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